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담력이 약한 분들은 혼자 보지 마시라 미리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인간의 잔혹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잔혹함 뒤에 어떤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는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도 아름다운 공포, 피해 백작부인 엘리자베스 바토리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16세기 말 헝가리의 깊은 산세에 둘러싸인 체이테성. 이 성의 주인인 바토리 부인은 당대 최고의 명문가 출신에 웬만한 왕보다 넓은 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지성은 물론이요, 30이 넘은 나이에도 18 처녀 같은 미모를 유지해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눈부신 미모 뒤편으로 매일 밤 성 안에서는 소름 끼치는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으로 일하러 들어간 처녀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성벽 아래로 피가 다 빠져나간 창백한 시신들이 굴러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의 저작거리에 퍼진 소문은 가히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습니다. 바토리 부인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처녀 600여 명을 죽여 그 따뜻한 피로 목욕을 한다더라, 살점을 뜯어먹는 악마의 의식을 치른다더라 하는 피 비린내 나는 이야기들이 온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지요. 결국 왕실 조사단이 성을 급습했을 때 지하실에서 발견된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소름 돋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녀는 정말로 피에 미친 살인귀였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탐낸 사내들이 만들어낸 역사상 가장 잔인한 프레임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오늘 세상신화 이야기에서는 400년 동안 흡혈귀 전설의 모태가 된 이 여인의 진실과 거짓, 그 피로 물든 기록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공포와 욕망이 뒤엉킨 체이테성의 지하실로 저와 함께 내려가 보시지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화려한 귀부인의 드레스 뒤에 감춰진 그 소름 끼치는 진실. 체이테성의 굳게 닫힌 문 뒤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지옥도를 펼쳐보일 차례니 말입니다. 당시 성 안의 지하실은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바토리 부인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일념 하나로 인륜을 저버린 기이한 의식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잔혹함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남편은 헝가리의 검은 기사라 불리던 전쟁 영웅 페렌츠 나다스디였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포로들을 잔혹하게 고문하는 법을 부인에게 유희처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전장을 누비는 동안 홀로 성을 지키던 바토리 부인에게 고문은 지독한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취미였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바토리 가문은 근친혼이 잦아 가문 내에 간질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이 많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혈관 속에는 이미 통제불능의 광기가 흐르고 있었던 걸까요? 어느 날 실수로 시녀의 뺨을 때렸는데 그 피가 부인의 손등에 튀었더랍니다. 그런데 웬걸? 피를 닦아낸 자리가 유독 뽀얗고 고와 보였다는 겁니다. 그 찰나의 착각이 광기의 시작이었을까요? 부인은 그날부터 처녀들의 붉은 피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언 메이든이라는 장치를 들어보셨습니까? 여인의 형상을 한 철제 캐비닛, 그 문을 열면 안쪽에는 수십 개의 날카로운 송곳이 박혀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바토리 부인은 처녀를 그 안에 가두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희생자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칠 때마다 송곳은 몸을 파고들고 그 틈새로 흘러나온 피는 관 아래 연결된 관을 통해 부인의 욕조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죠. 마치 인간의 생명을 짜내는 착즙기와도 같은 잔혹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철제 인형의 가슴이 다칠 때마다 울려 퍼졌을 그 비명 소리를 말입니다. 부인은 그 소리를 마치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라도 되는 양 감상했다고 하니 이보다 더한 소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 안의 시녀들은 물론이요, 인근 마을의 가난한 처녀들을 예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꼬드겨 성 안으로 불러들였지요. 하지만 성문에 들어선 그 가련한 영혼들이 마주한 것은 우아한 황후의 침실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가 밝힌 철제 고문 도구와 차가운 칼날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필설로 다할 수 없는 병고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부인은 처녀들을 거꾸로 매달아 그 아래에서 떨어지는 피로 온몸을 적시는 피해의 목욕을 즐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겨울철에는 벌거벗긴 처녀들을 성 밖으로 내몰아 찬물을 끼얹어 얼려 죽이는 등 인간의 탈을 쓰고는 참아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나중에 재판 기록에 남겨진 희생자의 수만 해도 무려 612명.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가히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연쇄살인이라 할 만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성 근처를 지날 때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곡소리에 귀를 막아야 했고, 체이테 성의 백작 부인은 밤마다 악마와 몸을 섞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헝가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개를 한번 갸우뚱해 봐야 합니다. 과연 한 인간이 혼자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받아내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둘러싼 이 피비린내 나는 소문들 자체가 거대한 음모의 톱니바퀴에 의해 만들어진 가공의 시나리오는 아니었을까요? 612명은 당시 체이테성 주변의 인구를 고려했을 때 600명이 넘는 처녀가 사라졌다면 마을 자체가 텅 비었어야 할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록 어디에도 마을 사람들이 집단으로 항의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직 그녀의 재산을 몰수하려 했던 자들의 증언 속에만 이 숫자가 존재할 뿐이죠. 광기 어린 살인귀인가? 아니면 조작된 전설의 희생양인가? 이제 그 화려한 괴담의 이면에 숨겨진 차갑고 냉혹한 정치적 음모의 실체를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자, 권력과 미모의 눈이 멀어 제국의 밤을 피로 물들였던 바토리 부인도 결국 하늘의 그물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1610년의 어느 겨울밤 왕실 수사대원들이 성의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목격한 것은 그야말로 지옥의 풍경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여인의 최후는 단두대나 교수대가 아니었습니다. 명문가 바토리 집안의 명예에 먹칠을 할까 두려워한 귀족들은 그녀에게 영구유폐라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형벌을 내립니다. 그녀가 평소 거처하던 체이테성의 좁디 좁은 방, 그 방의 창문과 문을 벽돌로 꽁꽁 쌓아 올려 단 한 뼘의 빛조차 들지 않게 막아버린 겁니다. 오직 음식물이 들어갈 작은 구멍 하나만을 남긴 채 말이지요. 그렇게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토리 부인은 자신이 죽였을지도 모를 처녀들의 원혼과 함께 어둠 속에 갇혀 지내다 39의 나이로 쓸쓸히 숨을 거둡니다. 젊음을 위해 수백 명의 피를 갈구했던 여인이 결국은 빛도 물도 없는 돌벽 사이에서 말라비틀어진 낙엽처럼 죽어갔으니 이 얼마나 기막힌 인과응보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가 숨겨놓은 검은 손을 직시해야 합니다. 후대의 사학자들이 먼지 쌓인 기록을 다시 들춰보니 참으로 묘한 구석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바토리 부인은 당시 득세하던 가톨릭 세력이 아닌 개신교, 칼뱅파를 믿고 있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 입장에선 막대한 빚을 진 채무자이기도 했지만 종교적으로도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던 셈이죠. 결정적으로 612명이라는 희생자 수는 주장만 있을 뿐 단 한 구의 시신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은 단 며칠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고 그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하인들은 혀가 뽑힌 채 화형당해 입을 영원히 다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인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당시 헝가리를 지배하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국왕 마티아스 2세는 부인의 남편이었던 페렌츠 나다스디에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전쟁 자금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그 채권이 부인에게 승계되자 왕실은 큰 고민에 빠집니다. 그 막대한 빚을 갚느냐 아니면 채권자인 부인을 파멸시키느냐. 결국 합스부르크 왕가에게는 빚을 갚는 것보다 바토리 부인을 살인귀로 몰아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훨씬 더 남는 장사였던 셈이죠. 어쩌면 우리는 400년 동안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이 한 여인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써내려간 잔혹한 창작 동화를 사실로 믿어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진정 피에 미친 악귀였을까요? 아니면 사내들의 추악한 음모에 희생되어 흡혈귀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가련한 여인이었을까요? 진실은 저 차가운 체이테성의 돌벽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세상신화 이야기가 준비한 피의 백작 부인 엘리자베스 바토리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방 안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광기 어린 살인마입니까? 아니면 억울한 죄인입니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바토리 부인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승자들이 휘두른 펜 끝에서 탄생한 괴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면서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야기꾼의 목을 축여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 더욱 자극적이고도 슬픈 역사의 이면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